그동안에 계속 범행을 부인해 왔습니다. 근데 김지혜 변호사님, 지금 자백을 했는데 그동안 화성 사건은 9건이었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사건들을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연쇄 강간 사건도 그 지역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그 화성 연쇄살인의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이제 다른 그렇죠. 강력 범죄들도 이제 전부 다 사실 이춘재의 범행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자백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하죠. 왜냐하면 처음엔 절대 자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우세했는데 9번의 면접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자백을 이끌어냈다. 그 프로파일러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서 이 이춘재를 매일매일 접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쇄살인범 중에요. 해럴드 시프먼, 뭐 이 사람은요 자신이 90건의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자백을 했는데 그중에 몇 개는 다른 사람 사건을 끌어온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쇄살인범의 그 내면적 심리에는 내가 이만큼 많이 죽였다, 사람을 해쳤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과장된 그리고 또 자랑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프로파일러들이 굉장히 잘 공략해서 결국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자백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사실 DNA 증거만으로 약간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사건이 좀 재구성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자백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증거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이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살인사건 14건은 이춘재의 진술입니다. 이제 경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진술을 바꾼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이수정 교수의 분석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진 10장을 본인 사물함에 넣어두고 보관했다. 근데 그 대부분 음란물이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그걸 보존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도착에 해당하는 어떤 과학적인 성적인 욕망이 강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처제를 살해했던 사건의 이제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포악하고 잔혹한 범죄였고, 또 그 당시에 아내도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포악했던 점을 진술을 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가석방에 물 건너갔다 하고 아마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면담 과정 중에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과신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뭐 그런 상태면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면담자들의 호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한 4가지 정도로 그 배경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김병민 교수, 일단 이 이수정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가석방, 나는 나가기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네, 맞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부인하는 상황인다 하더라도 DNA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추가적인 처벌은 불가하나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본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교도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집행유예를 풀려 나왔는데, 그리고 난 뒤에 추가적인 범행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춘재가 혹시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고 가석방이 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프로파일러들이 굉장히 열심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자백을 이끌어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수정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뭔가 심리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수사관들이 알지 못하는 건까지, 이런 건들까지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지금 조사에 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이춘재가 추가 범행까지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추가 범행에 대한 진실성 여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만큼 명쾌하게 사건의 진실 여부를 끝까지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춘재의 진술을 토대로 만약에 보면은 김유정 의원님, 무려 성폭행 사건이 뭐 30건이요? 이렇게까지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 경찰은 이런 잔인한 범죄를 이춘재가 하고 돌아다니면서 못 잡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알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만 서로 주목하고 있을 때, 그럼 나머지 성폭행 사건이나 또는 미수 사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십 건에 해당할 정도로 있었는데 왜 이것을 연관시키거나 혹은 잡지를 못했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더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자가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 안에서 25년간 또 모범수가 됐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더욱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욱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수사들, 또 미제 사건들도 많은데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인지 예. 이참에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야 이제 과학기술 발달로 DNA 분석하고 이렇게 찾아냈지만 지금 소위 이 교도소가 갖고 있는 목적이 교화 교정 이런 것인데 예. 뭐 벌을 처한다 이런다기보다는 그런데 과연 이 모범수로 그 정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그 제도적인 측면 좀 돌아봐야 더 되는 꼼꼼하게. 그렇죠. 그런 상황도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처음에 최초 수사 시에 혈액형 B형이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결국 진범을 잡지 못했던 맞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 현장에 있었던 신발 사이즈가 달랐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3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예. 이춘재가 계속 용의선상에서 지워졌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이 범행 현장을 조작하기가 너무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뭐 혈액을 미리 준비해 간다거나 아니면은 신발 족적을 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다거나라고 예. 하면은 굉장히 좀 너무나 단순한 수사 기법으로 그 당시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춘재를 막지 못한 것 아닐까. 예. 지금은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과학수사 기법이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은 마무리를 이춘재의 이 말을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